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PSAT 상황 판단을 대비한 실전 모의고사 2회 과정의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항 구성은 2019년 기출문제를 대부분 다 풀어보셨겠죠. 그래서 2019년 기출문제의 특징은 언어형 문제라고 불리는, 혹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텍스트형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와 같은 언어적 내용의 치 여부를 묻는 문제 스타일이 현격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법규형 문제, 그 중에서도 법규 중에서도 이제 날짜 혹은 금액 계산 같은 거,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가지고 기출 문제의 스타일에 맞게끔 최대한 텍스트형 문제가 일단은 조금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와 같은 텍스트형 문제의 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법규형 문제로 시작을 해서, 법규형 문제들도 단순한 법 적용형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계산형 문제 혹은 날짜 추정형 문제의 그런 비율을 좀 높여서 문항 구성을 일단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최대한 이런 구성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신청자분들이 역시 이게 신종 코로나의 여파 때문이겠죠. 지금도 이제 마스크 쓰고 수업 들으시고 시험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90명,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신청들을 하셨는데, 여기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출원 인원은 25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통계 자료는 다 받으셨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최고점 72.5점, 평균 50.3점 나는데 시간 압박이 조금 많이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항 배치를 좀 전반부에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가지 좀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100점짜리도 많은데 100%짜리도 많은데 후반부에서 역시 시간이 좀 많이 모자르셨던 것 같습니다. 정답률의 분포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건데, 정답 분포도에 입각을 해가지고 100%짜리는 그냥 가볍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60%째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100%짜리라고 지금 본 게 제가 상위 10%만 생각을 한 거군요. 전체가 따로 있구나. 네. 요 통계 자료에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100%짜리는 실제로는 없고 70%대 이상 되는 정도면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고요. 최대한 2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정답률이 88% 나왔고요. 상위 10%, 25% 전부 다 이제 100%가 나와서 요 녀석은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고르신 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한 분 고르시긴 했지만,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법률 부조 5시간, 국선 변호 7시간만 실제 이 시간 계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A 기업이 행하는 사업에 3시간 참여한 것은 제외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의 정답률은 68% 나왔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번과 4번 그 다음에 5번 요렇게 이제 한 세 가지에서 선택이 조금 기로에 놓였었던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1번 선지에서 최국대의 조항의 위반이라는 피고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을 경우 다음 달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국대우의 그 첫 번째 규정을 보시면 즉시라고 되어 있죠. 즉시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줄에. 그래서 이 최국대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네 번째 줄, 원산지나 행산지로 하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부여돼서는 안 됩니다. 즉시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고 판단하셨으면 될 것이고, 2번과 3번은 이제 고르신 분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4번은 마지막 세 번째 조에 있는 2항의 예외적인 규정에서 1호, 식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제한 같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도출하셨으면 됐겠죠? 그래서 4번, 심각한 기근 상황이기 때문에 쌀의 중대한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쌀의 수출을 금지한 것, 일시적, 금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도 있는데요.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르고 하다가 앞에서 못 고르셨기 때문에 아마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서 3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20%대로 갑자기 훅 낮아졌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실 때는 일단 문제 발문에서 1948년 8월 15일,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퇴직군의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이제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일단 조항의 첫 번째에서 1항 산정원 별표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사이, 2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일단 크게 요거 나누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3배를 곱해주느냐 아니면 6배를 곱해주느냐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가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2항이었을 겁니다. 2항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되어 있는 의무 복무 기간은 보상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무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기간 빼고 또 여기 2항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A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전에 복무기간 및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 또한 보상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밑에 있는 선지 1번에 일단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갑 같은 경우는 육군이고 46년 8월 15일에 임명되어서 52년 8월 15일까지 복무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중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주를 잘 보셨어야 되죠. 각주를 보시면 을 제외한 갑병 정무는 모두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이 애초부터 임명 자체부터 중사 이상으로 됐으니까 사병 복무 기간을 여기서는 이제 고려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갑 같은 경우는 전체는 6년이 나옵니다. 6년부터 52년까지 전체 복무 기간 6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무 복무 기간 2년 빼셔야 되고 그다음 46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의 정부 수립 기간 동안의 2년도 빼주셔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은 2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2년으로 계산이 되면 첫 번째 항에 있었던 1호로 가서 2년 이상은 그래도 됐으니까 이제 표에서 계급별 기준 봉급액을 찾으시면 중장이니까 480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셔서 1440 도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규정에 있었던 마지막 3항에서 이것도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2항의 보상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투 근무의 기간은 3배로 기간을 3배로 한다는 거죠. 기간을 3배로 금액이 아니라 기간을 어떤 기간을 그 전투 근무한 기간만큼만 3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적용되는 내용은 무일 건데요. 무 같은 경우는 무는 현재 53년부터 58년까지 일단은 5년 동안이고 의무 복무 기간 2년 빼셔야 되고 3년 남았는데 그 3년 중에서 1년이 전투 근무죠. 그러면 2년은 그대로 계산을 하고 그 1년에 대해서 곱하기 3을 해가지고 3년을 더해 주셔서 총 5년으로 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호가 적용돼야 되죠. 6배. 6배가 적용됩니다. 금액을 3배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기간에 대해서 3배 계산해서 5년이라고 가도 138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값보다는 적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1번과 5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최근 상황과도 좀 연동되는 그런 같은 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법 규정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요것도 이제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규정을 첫 번째 것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바로 선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나와 있고요. 상황을 잠깐 보면 그 중동에서 유행하던 전염병 이제 메르스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메르스가 인천 A병원에서 최초로 확진이 되었고요. 이후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는 메르스 자가격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 A병원에서 최초 확진자가 이미 국내에 발병됐습니다. 발병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메르스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조치를 좀 취했죠. 교통 일시정기간 차단, 그다음 인천공항 통해 입국했다는 정보에 입각해서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인천공항 소독을 명했습니다. 요런 내용들은 이거는 마지막 조에 나와 있었던 이 시행사항, 일군 전염병 환자에 대한 시행사항까지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제1군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에 있었던 내용들과 관련돼서 1번 선지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법정 전염병의 정의에 따르면 메르스는
이건 고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